미시령 일대에 상당한 양의 눈이 쌓이는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반가운 눈비가 내렸습니다. 동해안에 발령됐던 건조특보도 해제돼 당분간 산불 위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첫 보상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사찰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 노조원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노조의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의 맛을 알리기 위한 월화거리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이 열려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동해안에 반가운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미시령 일대는 눈이 10cm가량 쌓였는데요. 동해안에도 최고 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닷새 만에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산불 위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25일 강원 산지에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시령 정상부에는 오후 2시 기준 14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대관령과 진부령 등 산간 지역도 5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면서 미시령 갯길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산간보다 비교적 온도가 높은 평지에는 비가 이어졌습니다. 24일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속초 청호동이 90mm로 가장 많았고 고성군 간성읍에 72mm, 강릉시 주문진읍에도 49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닷새 만에 해제됐고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 눈 소식이 한 차례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27일과 28일 사이에 또 한 차례 강원 산지에서는 많은 양의 적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강원 동해안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눈이 내리며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주 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 원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5일 한국전력과 산불 피해 주민들이 6번째 협상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책임 범위와 보상 비율 등에 대한 의견차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협상을 위한 6번째 회의가 25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한전의 신속하고 성실한 피해 보상을 약속한 뒤 처음 열려 이재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에 한전 사장이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기로 한 이상 한전 사장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재민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배상을 해주는 게 우리 이재민들의 생각이고. 하지만 경찰 수사 발표 등으로 민감한 사안을 감안해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린 6번째 협상 회의에서는 피해 보상률, 다시 말해 피해 금액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최초 보상률을 전체 금액의 30%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반발하자 2차 안으로 전체 금액의 55%까지 보상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상 금액을 놓고 처음 진행된 협상회의는 서로 의견만 확인한 채 2시간 정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2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7차 협상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현재 마련한 보상금 재원은 400억 원 수준, 이미 지급한 123억 원도 여기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 항목에서 끌어쓰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측은 총회를 통해 한전이 제시한 보상 금액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또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한 종교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노조원들은 부당행위 중단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요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월정사 노인요양원 노동조합 20여 명은 25일 평창군청 앞에서 총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요양원을 상대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임금 단체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요양원이 수년 동안 출퇴근 시간 이외의 무급 연장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근 제도를 돌려요. 일근 제도를 돌려서 이제 월급 감봉 삭감. 그게 2개월 가는 사람, 3개월 가는 사람.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노조가 과도한 초과수당 배정, 비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파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원은 또 그동안 노무사와 실무 책임자 등이 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노조가 교섭권 위임 등을 문제 삼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노무사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채용을 하거든요. 노조가 들어와서 비노조원들을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누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보내라.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노조 측은 요양원 측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처우 개선,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체계 변경 등 직장 갑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상 요양보호사의 대규모 공백에 따라 환자 대부분을 퇴원시켜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파업 중에라도 노사 측의 대화 의지가 엿보이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요양원이 성의 있는 답변을 보일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요양원 측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불신임 결의안 가결로 영월군 의장직에서 해임됐던 윤길로 의원이 의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길로 의원은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 효력 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의원은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월군 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건물 내 흡연, 독단적 행정 등을 이유로 윤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강릉하면 초당두부와 커피를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이 밖에도 갯방풍을 이용한 빵 등 다양한 강릉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대기를 이용해 수북하게 쌓인 콩을 내려칩니다. 강릉의 대표 음식인 초당두부를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인 콩털기. 체험객들은 처음 해보는 콩털기에 어느새 빠져듭니다. 저희 이제 곧 초당 순두부 먹으러 갈 거고 아침에는 장칼국수 먹었어요. 주말을 맞아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이 열린 월화거리 일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즘의 여행의 트렌드가 먹거리 위주로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강릉의 특산 음식을 저희가 좀 우리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서. 강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순두부요. 초당 순두부. 이따가 배추도 줄게요. 커피요. 주고 소금도 주고 그러니까 긴장해버려. 다양한 강릉의 음식들이 전시된 부스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막 먹고 싶고 이게 조화 같은데 막 여기서 진짜 딱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월화거리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에서는 강릉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월화거리 강릉 음식문화체험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초당두부는 물론 갯빵풍을 이용해 만든 빵과 강릉 쌀맥주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히 강릉 지역 특산 음식 판매업소 이용 영수증과 강릉역 승차권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체험전을 강릉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이어졌던 전국 철도 노동조합 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철도 노조와 코레일은 25일 오전 6시쯤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1.8% 인상하고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쟁점은 추후 협의로 하기로 하는 협상안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했고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해도 파업 기간 근무에 투입된 인력들의 피로도와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감안하면 완전 정상화는 26일 오후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강원 상품권 모바일 발행이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5일 강원도가 상정한 강원 상품권 발행과 운용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종이 형태 강원 상품권을 앞으로 모바일과 카드 등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하게 되며 유통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또 이번 조례에는 강원도가 수여하는 각종 포상금과 도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수당을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내년 1월 4일 개막하는 2020 화천어 산천어 축제 역대 최대인 산천어 200톤이 공급됩니다. 화천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 산천어의 90%에 달하는 190톤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여 톤이 추가 공급되는 전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되는 양은 200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23일을 전후해 춘천과 강릉, 경북 봉화 등 전국에 있는 양식장에서 산천어를 하남면 논미리 축양장으로 옮겨 축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실제 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과 훈련을 돕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는 25일 원주시 무실동에 마련된 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조기술과 서비스 교육 등 본격적인 고용연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강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각종 직업체험관과 모의 면접장 등을 갖췄으며 동시에 400여 명이 훈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2019년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연결식이 25일 양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8군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군병력 18,000여 명을 투입해 주요 격전지였던 속초 천우산과 양양 가라필이 강릉 생계령 일대의 발굴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 11구와 유품 2,3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합동 연결식을 치른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이관돼 유전자 분석과 전사자 유품 확인 등 감식 과정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됩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일대가 춘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일대에서 펼쳐질 멀티미디어 쇼를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가 완료돼 오는 27일 최종 연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설치된 레이저 조명과 미디어 파사대 등을 통해 음악에 맞춰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50억 원을 투입해 의암호 주변 2개 구역에서 야간 경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모든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속초 영랑호 산책길 일대에 화단이 조성됩니다. 속초시는 장사동 일대 산책로 3.3km 구간에 불에 탄 나무와 풀을 제거하고 영산홍 등 9종 2만 7천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속초시 교동 산불 피해지 45헥타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진행해온 큰 나무 조림 사업도 다음 달 중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평일에 외출하는 군장병에게 전국 최초로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양구군은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군 장병에게 부대와 외출 지역 거리를 기준으로 6,000원에서 16,000원까지 왕복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복을 입은 병사에게 농어촌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게 제공합니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0회 인제 빙어축제 개최일이 내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인제군 남면 부평리 일대입니다. 내년 20회째를 맞는 인제 빙어축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축제인데요. 인제군은 오랜 기간 쌓아온 인제 빙어축제만의 이야기에 새롭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더해 이번에도 최고의 겨울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CJ헬로 영서방송 임직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25일 영서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서방송 임직원들과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운막농협, 횡성군 미용협회 등이 함께 사랑의 김치 1000kg을 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마련된 사랑의 김장김치는 원주 지역 저소득층과 푸드뱅크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따뜻한 소식입니다. 강릉 로타리 클럽이 지난 24일 강릉시 강남동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적립기금 500만 원을 활용해서 도배부터 장판공사, 실내 등과 현관문 교체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강릉 로타리 클럽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연탄 나눔과 후원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내곡동 재양군인회가 25일 내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화장지 5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재양군인회가 지역의 이웃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았는데요. 화장지를 전달받은 내곡동 조욱현 동장은 저소득층 가구 57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창의 한 식품 가공업체가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류와 고추장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정재경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이 25일 직접 이 공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 고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장작 8개월간 진행된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전선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로 드러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경찰에 산불 피해 당사자인 이재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불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갈등,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마수일 고성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죠. 수요일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정말 그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강원도 동해안에 발생한 사건인데 뭐 이렇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겹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계절풍 요인이 많았던 이른바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을 타고 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성, 속초와 이제 강릉동에 이제 인제까지 번져서 이제 3일 동안 탄 사건인데 여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1,291억 원의 재산 피해, 그다음에 648가구의 1,490명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이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면에 있는 전신주에서 이제 이른바 아크불티, 이제 전 불티가 튄 게 발생하면서 시작을 해서 752억 원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2명의 사망자까지 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전신주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네. 결국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 시공, 복합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요. 이를 토대로 경찰이 이제 결론을 낸 걸 보면은 대체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실용 도로변 전신주에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이로 인한 불꽃 때문에 발생을 했다. 두 번째는 해당 전선이 노후화됐고 어떤 관리 매뉴얼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역시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이제 경찰이 아마 그러니까 8개월 동안에 조사를 끝내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좀 인재로 밝혀진 건데 이렇게 8개월 동안 좀 오래 지지부진해 가면서 좀 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이번 사건에 이제 그 국민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까지 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보다는 이 역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를 방증하듯이 한전 속초 강릉지사와 한전 나주본사 강원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하여튼 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수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 점검 보수에 이제 업무상 실허에 이제 무게를 두고 사건을 이제 종결을 했는데 8개월간 이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장기화한 것에 비추어서 조금 뭐 이재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불 피해 이렇게 8개월 동안 끌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민들은 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른 갈등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사망 사고도 났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는데. 과연 이게 이제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했으면 이렇게 날 수가 있겠는가. 물론 뭐 어떤 구속자 수가 많다고 결국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지금 재판이 지금 결국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을 비롯해 가지고 유지 관리 담당하는 이제 시공업체 2명 등 9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다 그 불구속 기소에다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4명은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과연 이제 이것이 제대로 정말 어떤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 들여다본 수사였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 사건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큰 만큼 어떤 한전이라는 큰 기관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재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거죠. 네, 수사 결과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비대위 총괄 본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야기에 나누기 앞서 관련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람이 2명이 죽었고 아직까지 집중적인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최소한 중과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따로 있는데 손사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30% 낮춰놓고 30% 정도밖에 안 나와놓고 거기에 또 지금 40% 나온다는 거는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현재 대책위는 물론이고 이재민들이 뭐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과실과 중과실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곧 보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4명을 그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왜 그걸 기각을 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좀 많이 격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실 평생을 일궈온 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터전을 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도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강경한 입장 표명과 대응을 좀 계획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들은 그간에 고성경찰서, 그다음에 강원도 경찰청, 그다음에 대검찰청까지 다니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여러 번 집회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지금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그런 집회라든가 그런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비대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경찰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와 같은 결론진 이유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민들 입장에서 이제 중과실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네. 경찰도 이제 전신주의 설치, 점검 보수 등 업무상 실현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업무상 실화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뭐 시장만 요란했지 제대로 나온 게 없다. 결국 뭐 태산 명동 서일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수사 기록만 15,000여 페이지면 이른다는 정도로 이게 방대하게 수사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어떤 안전관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뭐 이제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더 우선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대단히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엔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 재판의 결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찰의 이제 수사 결과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기소가 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고 어떤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미약하게 결론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고 또 8개월 동안 기다려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라는 당혹감도 들게 마련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우리 정부라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뭐 경찰도 검찰도 다 국가기관 아닙니까? 어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위무하지 못한다면은 그 존속으로서의 그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뭐 일단 이건 자료를 놓고 보되 일단 이재민들의 요구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은 정말 또 다른 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영 시사평론가님께서도 좀 이재민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전에서 지난 산불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한전의 책임 비율과 보상 범위를 두고선 좀 결론 없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비대 입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전에서는 아주 지극히 쉬운 방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난 9월 달부터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른 피해 보상을 하겠다. 언론 플레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 동안 우리한테 한 얘기는 손해사정을 받아라. 손해사정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가 빨리 손해사정 이런 거는 그 어떠한 절차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서 네. 피해 금액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해서, 거죠. 네. 그런데 그 손해사정 결과가
우리가 1차 피해 신고를 한 금액의 50% 수준이 안 됩니다. 반절도 그럼 채 되지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었는데 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그런 손실이 있는데 산불이 4월 4일 날 나고 4월 6일 날 이제 종료가 됐죠. 그 4월 8일 날 빨리 그날 4월 8일 날 피해 신고를 다 마쳐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신없는 사이에 그냥 1차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피해 신고를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1차 피해 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2차로 이제 3차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꾸 그 손해 본 전소가 된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네. 2차, 3차 신고를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1차 신고 금액의 손해사정 결과가 50%가 밑돌아요. 그러면은 그거라도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던 거죠. 왜? 손해사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피해민들의 피해 금액이라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소명이 된 건데 그 1차 피해 신고 금액의 50%가 안 되는 금액이 반절도 나오니까 채 되지 않았기 사람들이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멘붕에 빠졌는데 지금 보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차 특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전 과실이 30%니까 30%밖에 못 주겠다. 이건 언론에다가는 다 해준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니까 피해민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수긍 못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한전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한전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어쨌든 지금의 이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협의하는 소통 과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전은 사실 눈치 보기나 어떤 그 보상 방식을 저울질할 때가 사실은 아니고 이게 이제 나왔다고 그러면 최대한 여기에 이제 이재민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노기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활 터전이 다시 이룰 수 있는데 그게 그쵸. 기반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금액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어떤 그 사실상의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좀 되지 않고 그런 있는. 것들보다는 아마 보니까 어떤 기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좀 눈치 보기식 혹은 보상 절차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저울질 같은 것들이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성금이나 후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금전적으로 받진 않았냐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해나 우려에 시선을 좀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 겨울을 나는 것조차 이제 걱정이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부 기관의 싸움으로 이제 싸움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비대위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있다면 뜻을 모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대위 대표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자리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화재로 인해서 가옥이 전소가 되고 또 농토가 전소가 되고 임야가 전소가 되고 또 직장이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은 사업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처음부터 전향적인 자세로 보상협의에 임했다 그러면은 어려움은 있고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피해민들이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리고 희망이 되는 그런 보상 협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한전의 미온적인 보상 협상 태도 때문에 지금 피해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과실이 30%다? 그래서 우리는 30%밖에 못 주겠다? 이거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엄동설한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양간지풍 통고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양하고 관성은 예로부터 바람이 많고 통천하고 고성은 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주택이 전소된 분들은 일부 컨테이너 하우스 들어가 있지만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참 통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처마도 없어요. 신발 벗어놓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이 겨울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주거 환경이 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전혀 지금 어떤 대응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 또 수급조차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상이 원만하게 끝나서 제기를 한다 그래도 제기하는 기간 동안 있었고 제기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단골 거래처나 단골 고객들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물 한 병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국민성금들이 다행히 지금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됐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그 성금으로 소상공인들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진짜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아직도 고액 피해자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자들, 네. 집이 10채, 11채가 있던 사람들이 다 전소가 됐는데 2채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향후 미래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네, 본부장님께서 좀 심정이 많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고성 속초 산불의 경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미 좀 밝혀졌는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정치평론가님께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시공과 점검을 제대로만 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환자는 사실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신속하고도 이렇게 성실한 보상책을 내놔야죠.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도 지금 사실 좀 약간 여러 가지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제 지금 국회에 지금 예결특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조속하고 성의 있는 집행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증이 난 사람에게는 물 한 바가지도 중요하지만 한 컵에 당장 마실 수 있는 물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 어떤 그런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절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이 권고했잖아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외양간을 고칠 일이 없도록 소를 잃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전이나 모든 유관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제도 시스템 마련에는 정말 10번을 더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마수일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26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추위는 계속되다가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미시령에는 벌써 14cm의 큰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영하 1도, 속초와 강릉 3도로 영서 지역은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 9도, 원주 11도, 강릉 13도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서쪽에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며 예년 날씨를 되찾겠고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 이번 주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에 시작된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다시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눈비 소식이 있고 파도의 높이는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